정적분 이제 끝났을 거야. 정적분 넓지 말고. 그러면 숙제가 지금 맞아요. fx 적분하고 대문자 fx 플러스 c예요. 자, 이제 정적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다. 자, 아까 이제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의 차이점은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냐, 안 정해져 있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적분해다라고 하면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문자 적분한 식에다 b에 넣은 거에서 적분한 식에다가 a 넣은 거를 뺀 거와 같다라고 일단 결론을 알고 계시면 돼요. 선생님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단은요, 부정적분처럼 먼저 한번 fx를 적분해 볼게요. 그러면 대문자 f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나오잖아요. 근데 a부터 b이기 때문에 여기다 꼭 뭘 써줘야 되냐, 디귿자 가로를 친 다음에 a부터 b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위에 거 넣은 거 빼기 아래 거 넣은 거예요. 그러면 위에 거 b를 넣으면 대문자 fe 플러스 c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래 거 넣으면 f 대문자 a 마이 플러스 c가 나오고 그 두 개를 빼는 게 바로 공식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이 적분상수가 사라져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대문자 fb 마이너스 대문자 fa만 남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예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제곱 플러스, 좀 숫자가 크니까 좀 낮은 걸로 할게요. 2x 플러스 1을 계산해달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 자체는 적분 한번 해보면 x제곱 플러스 x예요. 그리고 어차피 적분상수는 사라질 거기 때문에 굳이 요놈을 적분상수로 쓸 필요는 없다. 그래놓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뭐 나옵니까? 9 더하기 3이니까 12.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 나옵니까? 1 빼기 1에서 0 나오죠. 따라서 12에서 0을 뺀 정답은 12.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정적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 계산하는 건 알겠고, 그럼 이 정적분에서 나타나는 성질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요, 일단 첫 번째 성질,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정말 많이 나오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저 1번을 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선생님 그렇게 많이 쓸 거면 요거 애들 안 까먹겠네요. 아니요, 이렇게 자주 쓰는데도 불구하고요, 요거 생각보다 문제 풀 때 기억 안 나서 못 쓰는 애들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성질이 바로 뭐냐면요,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적분을 할 때요, 요 밑에 쓰는 거를 우리가 시점이라고 씁니다. 그럼 b는 뭐라고 할까요? 딱 봐도 도착하는 거니까 종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버스 같죠? 자, 그러면 시점부터 종점까지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적분에서는요, 시점이 종점보다는요 작거나 같은 게 일단 진리입니다. 정의.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숫자가 낮은 데부터 큰 걸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같아도 되고요. 근데 같아도 되는데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거든. 같으면 무조건 답은 빵이에요. 위아래 시점 종점이 같을 때 무조건 빵입니다. 선생님 그럼 증명해 주세요. 아무 증명 어렵지 않아요. 소문자 fx 적분하면 뭐 나오죠? 대문자 fx 나올 거예요. 그리고 a부터 a까지입니다. 그러면 위에 거 넣으면 대문자 fa, 아래 거 넣으면 대문자 fa, 빼면 뭐 나와요? 0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같으면 무조건 0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성질 볼까요? 두 번째 성질은 제에 비하면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더 중요하다. 자,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요. A부터 B까지가 fx dx가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대로요. 이 시점과 종점을 만약에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근데 제 마음대로 시점과 종점을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요. 얘네들이 같은 값이 되려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대신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잘 보세요. 얘 적분해 볼게요. 그럼 대문자 fx죠.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여서 실질적으로 FB-FA 나올 거예요. 대문자. 자, 근데 얘도 적분 한번 해볼게요. 얘도 적분하면 대문자 fx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B부터 A까지야. 그럼 뭐 나옵니까? 대문자 FA 마이너스 대문자 B예요.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 얘랑 얘 차이는 정확히 부호 차이예요. 마이너스. 그쵸? 아, 그러면 얘네 둘이 같게끔 해주려면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예시도 하나 들어줄게요. 예를 들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는요. 결론적으로는 1부터 0 뭔가 찌릿찌릿하죠. 이거 뭔가 순서가 틀렸어요. 하지만 틀렸다고 해서 꼭 바꿔서 계산하지 마시고 얘를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줘도 된다. 왜? 얘네들이 순서 바뀌면 마이너스 붙은 거랑 같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 두 번째 성질은 도대체 어디서 제일 많이 쓰입니까? 라고 하면 이 두 번째가 쓰이는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잘 보세요. 이게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에다가 빼달래요. 뭐를요? 갑자기 뜬금없이 1부터 0까지 fx dx를 빼달래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요거 계산하고 빼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센스가 있는 학생은 여기가 뭔가 찌릿찌릿하다. 이거 시점과 중점 바뀌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여기를 0부터 1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꿨다는 티를 내야 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줄 텐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더하기로 될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이거 계산하고 빼는 거랑 이거 계산하고 둘이 더하는 거랑 별 차이 없잖아요. 아니죠.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징검다리라는 걸 만들려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입니다. 근데 0부터 다시 1까지예요. 아, 그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셔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즉 남들 두 개 하고 있을 때 나는 한 개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징검다리를 만들려고 시점과 종점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적분은요. 이거를 계산하는 걸 제외하고 모든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모든 법칙을 다 따릅니다. 왜? 아니 생각해봐. 부자 빠진 거라니까. 얘가 정적분이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자가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적분 또한 부정적분의 모든 성질을 다 같이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필수예제 1번 가볼게요. 자,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나왔죠. 근데 여러분, 내가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일부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1번 보면 뭔가 찌릿찌릿해야 돼. 뭐가 찌릿찌릿해야 돼? 곱셈 적분법이 나왔어요, 선생님. 요걸 어떻게 다 곱해서 따로따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아까 말했죠. 곱셈 적분법이 없기 때문에 똑같아. 따라서 얘네들이 곱하면 x제곱 빼기 1이죠. 합차니까. 거기다 x 곱하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보다 x세제곱 마이너스 x를 적분하는 것과 같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1번은 그 다음 계산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봐볼게요. 2번 보면 인테그랄 1부터 0까지 x 플러스 1의 3차 dx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일단 얘네 둘이 범위가 찌릿찌릿해요. 1부터 0이에요. 그치? 그래서 얘를 0부터 1로 바꿀게요, 선생님.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돼요. 선생님, 사실은 이걸 사실 적분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 조금 막판에 배울게요. 일단 얘는 다 전개하셔서 적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되고요. 자, 3번 봐볼게요. 3번도 똑같죠?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유리함수잖아요. 3부터 5까지
t-1분의 t제곱 마이너스 1 dt래요. 그럼 얘는 지금 유리함수 적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 없다. 유리함수 적분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 아니, 분명히 약분될 것이다. 따라서 3부터 5까지 t 플러스 1 dt다. 요거 구하면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처럼 부정적분 안에 또 정적분이 있는 거고 정적분 안에 부정적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성질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필수예제 2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필수예제 2번 하고요. 필수예제 3번, 아니, 필수예제 3번, 그치? 필수예제 2번과 필수예제 3번은 잘 보셔야 됩니다. 차이점을 느끼셔야 돼요. 필수예제 2번하고 3번. 왜냐면요, 가끔 가다가요, 필수예제 2번 성질을 필수예제 3번에 쓰는 학생들이 있고요. 필수예제 3번 성질을 필수예제 2번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푼다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답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필수예제 2번 하고요. 여기다 필수예제 3번을 쓸 텐데 2번, 3번 일단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필수예제 2번을 보시면요. 2부터 3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dx에다가요. 2부터 3까지 4x 마이너스 1 dx입니다. 이게 필수예제 2번 문제고요. 제가 여러분들 책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필수예제 3번을 옆에다 써볼게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dx 더하기 2부터 3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자, 제가 여러분들 필수예제 2번하고 3번을 동시에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책 보지 말고.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를 가끔 가다가 이 방식으로 풀어야 될 걸 여기에 접목을 시키는 학생들이 있고 여기에 풀어야 될 방법을 여기다가 푸는 경우가 있어요. 차이점을 일단 느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첫 번째 얘는요. 여기가 지금 구간이 같아요. 그쵸? 하지만 여긴 구간이 같은 게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함수의 식이 같아요. 이 함수가 같냐 구간이 같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구간이 같을 때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게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시그마 배우셨을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10번째까지 K제곱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를 더해달래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계산하고 둘이 더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어떤 학생들은 시점과 중점이 같네. 그래서 얘를 먼저 합쳐서 썼어요. 요렇게.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계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즉 시점과 중점이 같다면 찢어져 있는 걸 합쳐도 되고 합쳐져 있는 걸 찢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대로 정적분으로 갑니다. 따라서 2부터 3 둘이 같다라는 건 나는 이걸 2부터 3으로 합쳐 쓸 수 있어 라는 거야. 즉 얘와 요 안에 있는 식을 먼저 계산하자는 거죠. 그래서 얘만 나와요. 왜? 얘네들이 없어지거든요. 따라서 얘 너무 쉽다. x세제곱을 적분하고 2부터 3까지니까 3 넣은 27에서 8을 빼 정답은 19 이렇게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구간이 같은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또 애들이 막 헷갈리진 않아. 근데 이제 얘가 문제야. 이거는 애들이 식이 똑같다라는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라는 걸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이 식을요. 이 적분에선 식이라고 말 안 해요. 무슨 뜻이냐? 적분을 당한다. 내가 적분을 당한다. 그래서 얘를 피적분 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뭐다? 이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단지 적분을 당하는 식을 우리가 그냥 멋있는 용어로 피적분 함수다라고 부를 뿐입니다. 어쨌든 이 피적분 함수가 얘네들이 같죠? 그럼 얘네들이 같으면요. 꼭 구간을 한번 봐주세요. 구간을 보면요. 구간에 뭐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냐면 징검다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징검다리 한번 들어봤죠? 다시 한번 피적분 함수가 같을 때는 구간을 쳐다보자. 그럼 그 구간에 징검다리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 징검다리가 바로 뭐냐? 구간에 이어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부터 2, 2부터 3, 오케이. 식이 똑같고 구간이 뭔가 이어져요. 1에서 2 갔다가 2에서 다시 바톤 받아서 3으로 갔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 바로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2x dx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운 비유를 말하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에서 학원까지 갈 건데 예를 들면 100번 버스를 탔어요. 100번 버스 타면 한 번에 가. 100번이라는 버스를 타면 한 번에 가는데 굳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번 타고 오고 잠깐 내렸다가 다음에 오는 100번을 탄다. 이게 그 뜻이에요. 똑같은 집까지 갈 텐데 집에서 학원까지 갈 텐데 1번에서 2번까지 버스를 타고 가고 2번에서 다시 3번을 똑같은 버스를 타고 갈 바에는 그냥 1부터 3까지 똑같은 버스를 타고 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이처럼 피적분 함수가 같을 때는 구간을 보자. 근데 만약에 피적분 함수가 같아요. 1부터 2고요. 근데 얘는 3부터 4예요.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피적분 함수가 같더라도요. 구간에 징검다리가 발생하지 않죠. 징검다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앞에 거 계산하시고 뒤에 거 계산하셔서 결국 더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필수예제 2번과 3번이었어요. 그러면 2번, 3번은 사실 그다지 크게 차이는 없고요. 2번하고 3번에서 조금 그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그 156쪽에 2-1번의 2번이에요. 2-1번의 2번 보시면 앞에는 구간이 2부터 3까지라고 돼 있죠. 근데 뒤에 빽이 나오고 3부터 2죠. 그럼 얘가 구간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부터 3, 3부터 2, 3부터 2가 뭔가 찌릿찌릿해야 돼. 왜? 시점과 중점이 바뀌었거든요. 따라서 이 3부터 2를 2부터 3으로 싹 바꾸면서 어떻게 돼야 돼? 앞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 이건 선생님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시험 때 이게 생각나겠냐고요. 이 찌릿찌릿한 게. 근데 이럴 때 우리는 바로 보험이라는 게 있죠. 이 보험 뭐겠어요? 유리함수죠. 유리함수 적분법 없잖아요. 유리함수 적분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유리함수가 약분이 돼야 되는데 약분이 되어주려면 이런 적분 모양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다시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가 이제 생각이 안 나면 중간중간에 어떤 방어선을 만들어 놔야 돼요. 첫 번째 그 문제 풀이가 생각이 안 나서 그걸 뚫고 지나가면 2차 방어 내가 혹시 또 다른 개념이 막힌 게 있나? 그것까지 뚫리면 3차 방어. 물론 3차까지 가는 경우는 없지만 만약에 2차에서 생각났다 하면 빨리 1단계로 유턴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점점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필수예제 3번 봐볼게요. 필수예제 3번에는 밑에 있는 문제 3-1번의 2번이 중요하죠. 3-1번의 2번. 자, 봐볼게요. 요거 제가 한번 같이 써볼게요. 자,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근데 3개씩을 싹 봐보세요. 3-1번, 2번을 쫙 봐보면 식이 다 같아요. x제곱 빼기 2x로. 다 같으면 오케이. 뭐만 보자? 구간만 보자. 구간만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구간을 보려고 봤더니 구간이 난리 났어요, 여러분들. 구간이 난리 났죠. 왜? 근데 여기는 2부터 4고 여기 3부터 4고 여긴 1부터 2입니다. 그러면 일단 징검다리부터 찾으세요. 1부터 2까지 갑니다. 근데 2에서 바톤을 받아서 4까지 가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식과 마지막 식은 결국 버스를 한 번에 타도 되니까 1부터 4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3부터 4까지 x제곱 빼기 2x예요. 선생님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큰일 났다. 왜 큰일 났어? 우리가 징검다리라는 걸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뭐였어요? 가운데가 다 더하기였어요. 그쵸? 아까도 여기 더하기였잖아. 구간. 근데 얘는 빼기야. 피적분 함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부호가 빼기 나왔죠. 그럼 내가 진짜 단순하게 설명해 줄게. 뭐겠어? 버스 타고 집에 학원에 갔어. 근데 뭐 두고 왔나 봐.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 거꾸로 갔다고 거꾸로 3부터 4까지 간 거야. 1부터 4까지 갔다가 3부터 4까지 다시 거꾸로 갔다고. 거꾸로 갔으니까 난 결론적으로 뭐겠어? 1부터 3까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정적분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1부터 4까지 갔다가
3부터 4까지를 다시 거꾸로 되돌아왔으니까 나는 1부터 3까지만 간 걸로 되겠구나. 그래서 1부터 3까지만 가면 되는 거야. 아셨습니까? 자, 필수예제 2번, 3번 차이점 아셨죠? 다시 한번. 필수예제 2번은 구간이 같다. 구간이 같을 때는 합쳐도 되고 쪼개도 된다. 그리고 이처럼 피적분함수. 피적분함수 용어 어려우면 뒤에 적분되는 어떤 이 함수가 같다. 그럴 때는 혹시 범위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범위가 혹시 뭐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쳐다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필수예제 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4번. 자, 여러분. 필수예제 4번도 저는 왜 틀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틀리는지. 자, 우리가요. 여기서 잠깐 뭐 재미난 소리를 해주면 이 재미난 소리가 이 필수예제 4번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정적분이죠. 정적분. 근데 지금 제가 한자로는 말해드렸어요. 어떻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나눌 분자, 쌓을 적자, 나눠서 쌓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정적분이 사실 어디서 나냐면 고대 나왔어요. 고대 시대에 어떤 수학자가 물어봤어요. 어떤 수학자가 가서 너 y는 x제곱이라는 식 있지? 네. 그러면 이 식을 0부터 1까지 요 안에 밑에 이 면적의 넓이 좀 구해줄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멘붕이 온 거야.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각형, 직사각형 이런 것들 넓이를 구할 수 있어도 곡선의 넓이를 못 구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고대 수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요 이런 막대기 같은 거는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직사각형이니까. 그래서 이 막대기를요 가로 길이를 일정하게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요 곡선 아래에다가 하나씩 높이를 딱 맞춰서 자르면서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가로 길이는 다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쌓았어요. 그 곡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걸 다 더했어요. 왜? 우리가 최소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같죠? 저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고 이 직사각형을 다 더하면 이 곡선의 넓이입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틀렸지? 왜? 이런 오차가 발생하지 않냐? 여기 텅텅텅 비어있는 데가 있지 않냐? 그럼 얘는 곡선의 넓이라고 할 수 없잖아. 라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각형을 더 얇게 만들었어요. 더 얇게. 가로 길이를. 정말 맨 처음에 이제 성냥개비만큼 얇게 만들었어요. 성냥개비만큼. 그랬더니 또 갔어.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 뻥뻥뻥뻥 뚫려있는 오차가 있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머리카락 두께만큼 얇게 가로를 만들어서 여기에 촘촘하게 세웠어요. 정말 머리카락 두께만큼 사각형을.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머리카락 두께만큼 얇기 때문에 오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확대해보면 오차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 이 가로를 머리카락 두께보다 더 얇게 무한대로 나눠서 무한대로 이 가로를 1을 무한개로 쪼개서 나누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눠서 쌓으면 그거의 넓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정적분은 두 글자로 우리가 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적분 마지막 단원이 넓이 파트인 거예요. 그냥 넓이가 나온 게 아니라. 왜? 그 넓이를 구할 때 똑같이 정적분을 다 이용할 거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이 정적분이 넓이라는 걸 알면 도대체 뭐가 지금 푸는데 뭐가 도대체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하면 자, 제가요 요렇게 생긴 게 있었다. 여기가 1이다. 그럼 여기까지 면적을 구해달라 라고 하면 어떤 바보가 여기다가 막 나눠서 쌓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야. 왜? 여기까지는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요. 여기는 곡선이니까 여기는 정적분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 전체 0부터 1까지 넓이를 구할 때 혹시나 그래프 모양이 바뀌었지. 1차에서 2차 특히 또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뀌면 나눠서 구해야겠다. 예를 들면 여기가 2였으면 여기가 1이었으면 0부터 1까지는 요식을 적분해야지 넓이가 나오는 거고 1부터 2까지는 요식을 적분해야 넓이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대로 필수예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필수예제 4번으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fx가요
두 개로 나온대요. 어떻게? 0보다 클 때는요 2차식이래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래요.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누구냐면요 1차식이래요. 그러면 얘는 최소한 지금 그래프 모양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누구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지금 그래프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지. 근데 무턱대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구해달래요. 그럼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수학자가 이런 거야. 야, 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넓이 좀 찾아줄래? 라고 했더니 이러는 거지. 그 친구가 와서 야, 이 fx는 0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구하지 말고 어떻게? 그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 마이너스 1부터 0과 0부터 1로 나눠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 1차식을 적분해야지 넓이가 나오고 0부터 1까지는 2차식을 적분해야지 넓이가 나온다. 그리고 그 넓이를 더해야 전체 넓이가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일부러 이렇게 범위를 나눈 거예요. 이거 와서 질문하는 애도 많아. 아니 그렇게 많은 숫자 중에 왜 하필 0에서 끊습니까? 라는 거야. 아, 이건 내가 끊는 내 맘대로 끊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0에서 달라지기 때문이야. 아셨습니까?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건 또 잘해. 그랬더니 또 이제 2번에서 난리나. 왜? 너네들 일단 수학에서 제일 못하는 게 뭐야? 절대값이지, 절대값. 절대값 나오면 이제 애들 다 쫀단 말이야. 막 그래프가 막 뒤틀리고 막 어떻게 되고 절로 가고 막 난리가 나잖아. 자, 그러면 2번 한번 봐볼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 x제곱 플러스 x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나는 이제 고2 마지막이다. 고2 마지막이면 우리 수학에서 존재하는 어떤 식과 그 식을 절대값 붙인 게 모양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왜? 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 어떤 이렇게 2차식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절대값을 붙이나 안 붙이나 모양이 똑같아. 하지만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절대값 붙이면 얘가 이렇게 꺾여서 올라갈 거야. 노란색으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였을 땐 원래 거랑 같을 수도 있고 원래 거랑 다를 수도 있어. 그러면 이 같다 틀리다는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냐라는 거지. 당연히 얘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면 고민이 없어. 왜 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천재냐면, 천재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풀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면 그래프 가능. 그래프 불가능인 것도 알려줄게. 꿀팁으로. 그래프가 가능하면 일단 얘 그래프가 뭐랑 뭐를 지나지? 0이랑 마이너스 1을 지날 거야. 요렇게. 근데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얘는 위로 올라갈 거야. 요렇게. 근데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찾아달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래.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지. 1은 여기야. 지금 여기 면적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0을 기준으로 그래프 모양이 달라져. 얘는 밑에 있던 놈이 위에 올라오고 얘는 원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아, 얘가 어디를 기준으로 모양이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딱 나눠서 찾을 거야. 마이너스 1부터 0과 0부터 1을.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얘 원래 어디 있었어? 밑에 있었지?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렸으니까 얘를 거꾸로 올려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서. x축 대칭시킬 거니까. 그치? 자, 그리고 0부터 1까지는 원래 얘 거였어. 원래 위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원래 있는 식을 써주면 이게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풀어. 근데 물론 학교 시험에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오래 걸리는 문제를 낼 거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좀 깐깐한 문제들을 낼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거를 좀 풀기에는 좀 난 비추. 오래 걸리니까. 답을 맞추는 학생한테는 뭐 나는 절대 이거 틀리지 말아야겠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난 틀리지 말아야 돼. 라는 학생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존재하는 아마 10명 중 9명, 9명도 약하지. 9.9명이 아마 그래프를 불가능일 거야.
그래프를 못 그리는 학생. 그러면 이제 내가 편법을 알려줄게. 이거 엄청난 편법이니까 사실 써먹어도 돼. 자,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값을 먼저 찾아. 그럼 x로 묶어주면 아까처럼 -1과 0이 나올 거야. 근데 -1과 1 사이 걸려있지? 그러니까 얘는 쓸모가 없어. 왜? 시점이잖아. -1이. 그러니까 -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만 살려. 그럼 0이지. 그럼 이 0이 주는 힌트는 바로 뭐다? 그 0을 기준으로 그래프 모양이 바뀔 것이다 라는 힌트를 준 거야. 자, 근데 선생님 사실 이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 점을 찾는 것보다는 사실 요 안에 식을 찾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 딱 봐도 그래프 가능인 거 보니까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었네. 그러니까 위로 올릴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네. 이런 걸 따지셨는데 저는 그래프를 못 그리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지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지 여기서 위쪽에 있는지 저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잖아. 그래서 내가 편법 알려주겠다고. 어떻게 하냐? 둘 중에 좋아하는 것 중에서 0과 나는 만약 0과 1 사이면 0과 1 사이 있는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 예를 들면 여기 2분의 1 있지. 2분의 1. 2분의 1을 여기다 넣었어. 그럼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지.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그럼 여긴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 그러면 반대쪽은 무조건 음수로 붙여주면 돼. 선생님 장난하세요? 만약에 요 사이에 있는 숫자를 넣었더니 음수가 나왔어요. 음수가 나오면 요쪽에 음수를 붙여주고 요쪽은 음수를 안 붙이면 돼. 무슨 뜻이냐? 여기 두 개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 얘들아. 여기는 둘 중에 하나는 그대로 나와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마이너스를 붙일 수밖에 없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까? 연습? 자, 연습 한번 해볼게. 밑에 4-2번 한번 가볼게. 4-2번. 4-2번 보면 1부터 5까지 x 곱하기 절대값 4-x다 라고 나왔어. 자, 너네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이거야말로 그래프 진짜 더러워. 저 그래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4보다 작을 때 나눠서 들어야 돼.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세요. 내가 아까 편법 알려줬잖아. x가 0 될 때부터 보자. 어떻게? x가 0 될 때가 4지. 그럼 얘는 1부터 4, 4부터 5 이렇게 나눠준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자, 그 다음에는요 선생님. 둘 중에 좋아하는 거 골라. 야, 4분의 5 사이에 있는 숫자 좀 더럽잖아. 1과 4 사이에 있는 수 하나만 생각하자. 2 생각해볼까? 2. 여기다 2 넣었어. 그러면 4-2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그대로 나오면 돼. 그러면 반대쪽은요 선생님 무조건 음수 붙여서 나오면 돼. x-4. 끝. 계산한 게 정답이에요. 야, 이렇게까지 내가 주워서 아주 입을 떠서 먹여줬는데 이거 틀리면 조금 그렇다. 뭐랬지? 자, 다음 159쪽 가볼게요. 159쪽. 오늘 정적분 정적분 끝낼 수 있으려나? 자, 필수예제 5번하고 필수예제 6번 한번 봐볼게요. 필수예제 5번하고 6번. 자, 필수예제 5번하고 6번을 하려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수예제 5번은 우함수, 기함수라 그래. 우기함수. 그리고 필수예제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기함수라 그래. 자, 잘 보세요. 우기함수는 일단 우함수와 기함수를 줄여서 쓴 거야. 따라서 우함수라고 하면 f-x는 fx다. 이런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이거 모르면 일단 이 문제 풀지도 못해. 자, 기함수 같은 경우는 f-x는 -fx다 라고 나올 거야. 그러면 기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함수의 대표적인 예시들은 뭐냐? 바로 짝수 차수들이야. 지수가 다 짝수면 무조건 우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하나만 더. 상수도 우리가 우함수라고 할 거야. 3, 7, 11, -5 이런 것도 다 우함수야. 자, 그럼 우리가 눈치상 기함수를 딱 봐도 알겠지? x의 홀수 차수들을 우리가 다
기함수라 그래요. 1차, 3차, 5차, 7차, 11차, 211차 이런 것들. 그러면 우함수와 기함수를 알면 도대체 어떻게 필수예제 5번이 쉽게 풀리고 어렵게 풀 수도 있냐라는 거지. 일단은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잘 보세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우함수를 적분하시오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함수를 적분하시오. 그러면요, 기함수를 무조건 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함수들은요, 2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우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뭔지 모르겠죠? 뭔지 모를 거예요. 자, 뭔지 모를 거야. 자, 얘 한번 문제를 먼저 풀고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해 줄게요. 문제를 먼저 풀고. 필수예제 5번에 1번 봐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5승 4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1 dx를 찾아달라. 그럼 얘들아, 어떤 학생들은 이거를 진짜 다 적분하고 2 넣고 빼기 마이너스 2 넣은 거 다 구할 거야.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알면 바로 풀리는데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보세요. 우함수와 기함수 이런 법칙을 쓰려면요 무조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항상 쓸 수 있었던 건 아니야. 언제 쓸 수 있냐면요, 여기 봐보세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돼 있어. 무슨 뜻이냐? 아, 숫자는 같다. a 숫자는 같다. 근데 부호는 마이너스고 플러스다. 이렇게 부호가 반대가 됐을 때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부호만 반대죠. 이럴 때 우함수, 기함수 성질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 기함수는 다 모조리 뭐라 그랬어요? 빵. 따라서 5차, 3차는 날라갑니다. 빵이에요, 쟤는. 쟤네 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6x제곱 짝수, 차수와 상수만 살아남게 돼. 아니 선생님, 그러면 여기까지 갔으면 여기서도 조금 더 빨리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그쵸? 여기까지 이거 2개 없애는 게 힌트면 이건 좀 너무하지.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함수 성질도 한 번 더 써먹을 수 있다. 어떻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0부터 2까지로 바꾸고 2배를 해주시면 돼요. 6x제곱 마이너스 1 dx를. 즉, 이 값만 구해서 곱하기 2하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랑 같다라는 겁니다. 왠지 모르겠죠? 일단은 외우세요. 외우는 게 아니죠. 법칙이잖아요. 우함수는 0부터 a까지 2배의 원. 기함수는 무조건 빵이다. 막판에 왜 그런지 설명 딱 하면 아, 그래서였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아, 그럼 일단 이거부터 이해시켜야 돼. 자, 밑에 5-1번 봐보세요. 5-1번 밑에 마3부터 3까지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이거 언제 다 계산하냐? 이거 숫자 커 뒤집었는데, 그치? 그랬더니 봤더니 마3부터 3이다. 숫자 갖고 부호 반대로입니다.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한다? 3차, 1차 날려라. 그럼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마3부터 3까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을 구해달라는 거고, 얘는 한 번 더 우함수 성질에 의하여 2배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 dx를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줄여줬죠. 3차까지 적분해야 돼서 3 넣고 마3 넣어야 되는 걸 2개로 줄여드렸고요. 이 2개도 모자라서 0부터 3까지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도대체 얘는 왜 이런 공식들 2개가 통하냐라고 하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 때문에? 정적분은 뭐이기 때문에? 넓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다 비롯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게. 어우, 힘들어.
잘 듣고 있냐 온라인? 이씨, 아까보다 인원수가 적어. 응? 디제스. 다시 안 할 거야 이거. 영상도 다 내려버릴 거야. 자, 봐봐. 왜 그러냐면 잘 봐. 우리가 y는 x제곱 이렇게 생긴 2차식의 대표적인 우함수지. 왜요 선생님? 한 대 맞지? 지수가 짝수니까. 근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넓이를 찾아달래. 그럼 여기 찾아달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눈이라는 걸 달고 있으면 보일 거야. 뭐지? 아 선생님 얘는요 양쪽이 대칭이에요. 그렇지. 양쪽이 대칭이니까요. 전 한쪽만 구해서 2배 할게요.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우함수라는 것 자체가요. 아하. 한쪽만 구해서 0부터 그 2까지 구해서 구한 다음에 2배를 해줘도 되는군요. 이렇게 법칙이 나온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우함수들은 다 모든 걸 다 통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또 우함수 뭐 있어요? 나름 또 공부 열심히 했다고 이제 깝치는 애들 뭘 쓰겠어요? W 쓰겠죠? 4차. 이거 우함수잖아요. 4차씩. 4차니까. 그럼 지금 여기가 마3이라고 하고 여기 3이라고 할게요. 여기 0이겠죠 당연히. 여기 면적 찾아달래요. 그럼 딱 봐도 우리 눈이라는 거 달고 있으면 아하 얘네 둘은 대칭 즉 데칼코마니일 테니 0부터 3까지 구해서 2배 해줘도 되겠네요. 그래서 인테그랄 마3부터 3까지 이 4차식을 적분하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2배의 0부터 3까지 4차식을 적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찾은 겁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함수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기함수. 자 기함수 한번 봐볼게요. 기함수. 기함수는 이제 홀수 차수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네는 대표적으로 홀수 차수하면 3차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게 기함수예요. 자 근데 이쪽은 우리가 마3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0이라고 여기 3이라고 할게요. 그럼 마3부터 0까지 여기를 찾아달래.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얘는 데칼코마니는 맞는데 얘가 여기로 가고 요 위로 올라가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요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적분은 아주 치명적인 이제 문제점 하나가 있어요. 이 정적분에도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단점. 그럼 요 단점이라는 게 바로 뭐냐? 정적분은요. x축을 기준으로 밑에, 즉 밑에 x축 방향, x축의 이 밑에 부분 있죠. 요 밑에 부분은 정적분은요. 다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면적을 만약에 7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7이 나와요. 그럼 무슨 뜻이냐? 아 모르고 인테그랄 마3부터 3까지를 해버리면 저 fx식을 적분하시오 하면 얘 무슨 짓을 해버리냐면 이 정적분 이 바보는 7 빼기 7을 해버려요. 그래서 빵이 나와. 그래서 모조리 기함수들은 항상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해버리면 이 기함수는 다 모조리 아마 a 빼기 a 즉 똑같은 놈을 빼는 꼴이 될 거니까 늘 0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함수와 기함수의 성질 알려줬어. 그랬더니 이걸 주구장창 설명하면 제가 말할게요. 필수예제 5번에 2번을 또 주구장창 틀려와요. 학교 시험은 이거 1번 안 내요. 2번 내요. 저 같아도 2번 내요. 자 그러면 이 우함수와 기함수를 또 알아야 됩니까? 그쵸? 이 하나 더 성질을 하나 더 알아야 되는데 그 성질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 요걸 아셔야 돼요. 쉽게 얼마 알려드릴까요? 개꿀팁인데 우함수를 플러스라고 생각하고요. 기함수를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되게 재밌게 나와요. 그럼 잘 안 까먹더라고요. 우리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예요? 플러스죠. 그래서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예요. 자,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기함수잖아요. 그래서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예요.
당연히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도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기함수 나와요. 4번이 중요하죠.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예요. 그럼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뭐가 나와요? 플러스, 즉 우함수가 나와요. 쉽게 오는 방법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진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외우기 쉽게 만든 것뿐이에요. 무조건 우함수가 플러스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외우기 쉽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알아주세요.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입니다. 이건 좀 플러스랑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우함수를 플러스, 기함수를 마이너스로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함수를 미분하면 뭐 나옵니까? 우함수 나옵니다. 근데 왜요? 이유는 단순하죠. 3차를 미분하면 몇 차가 되니까? 2차가 되니까. 그래서 기함수를 미분하면 2차가 되잖아요. 우함수. 그리고 우함수 2차를 미분하면 뭐 되니까? 1차 되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50분이? 와우. 여기까지 하겠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걸 알면 도대체 왜 필수예지 5번에 1, 2번이 왜 애들 다 틀려옵니까? 라고 하면 잘 보세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fx일 거예요.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 문제에서 첫 줄에 fx를 대놓고 우함수라고 줬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 이거 구하라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그치, 이거 못 구한다고 나한테 당당히 말해야 돼요. why? 얘는 두 함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곱셈적분법을 써야 하는데 우리는 곱셈적분법이 없다라고 나한테 배웠다.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곱셈적분법의 대부분의 풀이는 뭐다? 노, 가, 다 전개해야 된다. 즉, 이 fx를 다 나눠주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세제곱 fx 더하기 x 곱하기 fx 더하기 1 곱하기 fx니까 그냥 fx dx가 된다. 그러면 이걸 구하면 선생님 뭐가 달라지는데? 전개만 한 거잖아요. 그렇지. 전개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fx를 다 우함수예요. 근데 이 앞에 곱해지는 것들은 기함수일 수도 있고 우함수일 수도 있어. 즉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하는 x 세제곱 홀수 차수네요 선생님? 그치, 얘는 기함수야. 기함수에다 우함수 곱했기 때문에 이 전체는 기함수야. 그리고 x 1차지 홀수니까 얘도 기함수야. 그래서 기함수에다 우함수 곱했으니까 기함수야. 1 상수지. 내가 아까 상수를 뭐라고 그랬어? 우함수라고 그랬잖아.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니까 얘도 우함수야. 그러면 선생님 숫자 갖고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렇지. 기함수들은 다 날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를 찾으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리고 얘는 한 번 더 우함수 성질을 써서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찾으라는 거지. 근데 문제가 fx dx 0부터 1까지가 몇이래? 3이라면 정답은 6이 되는 거지.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게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이제 공강이 있을 때마다 깐 거다 보니까 아마 월요일 말고 아마 또 다른 날 금요일인가 또 아마 공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 어쨌든 공강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자가 격리를 하고 있거나 좀 수업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깔 테니까 들어오고, 저 안 되면 선생님 집에 칠판 있는 거 알지? 집에서 온라인 강의 킬 테니까 그때 또 하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거 한 번 더 복습하시고요. 한 번 더 밑에 있는 문제 꼭 푸시고. 아셨죠? 자,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